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너무나 또 이것도 어렵죠. 우리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가 왜 어렵냐 그러면요. 뜻이 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을 갖다가 써요. 그런데 이 뜻이 뭐라는 것이 정의가 없어요. 뜻 정의가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테라스라고 들어보셔서 테라스? 혹시 그 베란다 알아요? 베란다? 베란다의 뜻 혹시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 베란다라는 것에 대한 뜻은 없어요. 그냥 베란다라고 써. 테라스라는 것이 법에 뜻이 없어. 그냥 테라스라고 해. 그렇잖아요.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에 대한 뜻이 없어. 그냥 개발행위 허가를 써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지구 단위 계획만 해도 법의 뜻이 나왔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해서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법의 뜻이 나오는데 개발행위 허가는요. 우리가 쓰긴 써. 이 말을 써. 근데 개발행위 허가의 뜻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발행위 허가의 뜻을 의의를 이론적인 의의를 공부해야 돼. 뜻. 법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뜻. 그럼 우리 테라스 하면 테라스 어떤 거예요? 누님 말씀해 보세요. 테라스가 뭐야? 그러니까 말을 해봐. 본인이 아는 테라스를 한번 말해봐. 어떤 게 테라스예요? 지나가다가 테라스라고 가리킬 수 있겠지. 저기 테라스라고. 말은 못하겠죠. 예, 이게 문제야. 예? 그러니까 뜻이 법에 없으면은요. 그걸 갖다가 말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뜻이 없으면은. 테라스 할 때 테라가요. 맥주 이름이 아니야. 누님 맥주 이름 아니야. 본인이 그 좋아하는 그 테라 아니야. 테라가 라틴어로요. 땅이란 뜻이래. 땅. 예. 그 테라스는 땅에 붙어 있죠. 그렇죠? 그래 테라스를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탁자 같은 거 놓고 의자 놓고 앉아서 카페에서 차 마시잖아요. 그 테라스잖아요. 그래서 그 테라스를 갖다가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고흐라고 있어요. 고흐. 화가 중에 고흐라는 화가 들어보셨죠? 그 고흐라는 화가가요. 자기가 그림을 딱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냐 그러면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테라스야. 탁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의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의자.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카페 이렇게 돼 있어요. 카페. 그래 놓고 나서 이 그림 제목을 테라스 대 카페 그런 거예요. 테라스 대 카페는 카페의 테라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 사람이 그림 딱 그려놓고 난 다음부터 이제 이런 것을 다 뭐라고 했냐면 다 테라스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테라스를 그림으로 표시한 사람이 그 고호라는 사람, 그 네덜란드 사람인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인가 내가 궁금하잖아요. 확인해 보려고 제가 네덜란드 갔어요. 가서 고호 미술관에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절대 여행 간 거 아니야. 놀러 간 거. 공부하러 간 거야. 예. 제가 그 고호 미술관에 가가지고 입장표도 비싸요. 그래서 하루 종일 원래 그 사진 못 찍게 돼 있어요. 저 몰래 다 찍었습니다. 예. 저기 감시하는 사람이 고개 딱 돌리는 순간 찍고 다 찍었어요. 근데 이 사진 이것만큼 못 찍었어요. 왜?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몰려서 못 찍었어요. 이것만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그러면요. 이름이 뜻이 법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론적인 뜻을 공부해야 되는데요. 이론적인 뜻은 이거예요. 도시군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 도시군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 도시군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 이것을 개발 행위라고 그러고요. 요 행위에 대하여 저촉되지 않는다는 허가를 받게 하는 행위, 받게 하는 제도. 이게 개발 행위 허가예요. 도시군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 저촉 안 된다고. 그럼 우리 여기서 구별해야 될 게 나와요. 여기 이제 개발 행위하고요. 개발 행위라는 단어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발이라는 거 있죠. 요거는 절대 같은 뜻이 아니야. 개발 행위와 개발은 전혀 다른 뜻이에요. 개발 행위를 개발로 오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돼요. 5군데에서는 문제를 못 맞히게 돼. 이 개발 행위 허가 총 5군데 나오거든요. 예. 자, 그래서 요 개발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 흔히 개발한다 그러잖아요. 예? 남양주가 개발이 많이 됐죠. 자, 개발의 뜻이 뭐야? 본인이 아는 개발의 뜻.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잖아. 어디 많이 개발됐다고. 개발의 뜻이 뭐야? 개발의 뜻. 핀만 이쁜 거 꽂으면 다야? 이 뜻을 알아야지. 예? 개발의 뜻이 뭘까요? 개발.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 예? 효율성. 그것도 물론 일부는 맞아요. 그렇죠? 효율적으로 만드는 건데 우리 부동산에서 개발이라는 것은요.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건축이 곤란한 토지를 건축 가능한 토지, 건축 가능한 토지로 만들어 주는 것을 개발이라 그래요. 건축 가능한 토지로 만들어 준다. 그러면 토지가 전답 임야야. 건축 불가능하죠.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임야를 깎고 전답을 메워서 지목을 대지인 토지로 만들어야 되죠. 대로. 그러면 건축 가능해지죠.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 지역 건축이 좀 곤란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바꿔주면 건축이 쉬워지죠. 이걸 뭐라 그래요? 개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만들어주는 걸 개발이라 그러고요. 요 토지 위에다가 직접 건물 짓는 건축도 부수적인 행위로 개발의 개념에 포함시켜요. 건축하는 것도. 여러분도 혹시 민법 시간에 주된 행위, 종된 행위 배웠어요? 예? 주된 행위, 종된 행위 배웠습니까? 주물하고 종물 배웠죠?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저 건축은요, 바로 부수적인 행위로 봐서 개발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개발의 본래 뜻은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건축이 곤란한 토지를요, 건축 가능한 토지로 만들어주는 게 개발. 그 토지 위에 직접 건물 짓는 거, 건축도 개발의 개념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개발 행위는 뜻이 저기 아니죠. 개발 행위 뜻, 도시군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개발 행위라고 그래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장차 도로가 설치될 도로 예정지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잠시 책을 한번 보면은 200페이지에 바로 개발행위 허가사항 이렇게 나왔어요.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허가사항 1번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은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을 토지 분할 그래요. 서류상 필지를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보세요. 건축물을 울타리 밖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그냥 울타리 밖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울타리 밖에다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것을 물건 적치. 우리가 6번을 줄여서 물건 적치라 그래요. 그 6번을 우리가 물건 적치, 물건을 쌓아놓는 거예요. 울타리 밖에다 1개월 이상. 물건 적치라 그럽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보면 물건 적치로 돼 있어요. 예. 그러면은 물건 적치도 개발행위 한 종류예요. 여기요. 자, 개발행위의 종류가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요. 앞으로 도로가 설치될 예정지야. 예. 자, 그러면 도로는 원래 기반 시설이죠. 그렇죠? 자, 도로는 기반 시설이잖아요. 근데 기반 시설을 설치한다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뭐가 돼요? 도시군 계획 시설.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뭐라 그래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그래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도로 설치, 공원 설치, 학교 설치, 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토계획법 뒤에서 배울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이 있다고 그랬죠.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 사업 나와요. 도시개발 사업이 나오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정비 사업이 나와요. 재개발, 재건축. 그러면 요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요. 도시군 계획 사업 그래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그래. 근데 그 도시가 실 때는 뭐라 불러요? 도시계획 사업. 도시계획 사업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남양주시는 시니까 남양주시 도시계획 사업 그러면 몇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합쳐서 도시계획 사업이라 그래요. 그러면 자, 여기가 현재 도로가 설치가 된 게 아니야. 도로 설치할 예정지거든요. 앞으로 설치할 예정지인데 누가 여기 와가지고요. 부서진 컨테이너 박스를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거예요. 또는 고물상 아저씨가 고물을 산더미처럼 저 땅에다 야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설치하는 사업이 결국에는 무슨 사업이에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죠. 그러면 저기 물건 쌓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예요? 개발 행위. 물건 적치는 뭐라 불러요? 개발 행위. 개발 행위의 종류 중에 하나, 물건 적치가 개발 행위라고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개발 행위가 바로 개발인 줄 알았어. 개발 행위는 자기는 개발 행위가 건물 짓는 건 줄 알았는데 물건 쌓는 것을 개발 행위라 그러니까 물건 쌓는 것이 물건 적치를 하면은 물건이 굳어서 건물 되나? 자기는 개발 행위가 건물 짓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물건 적치를 개발 행위라 그래. 아니, 물건을 쌓아놓으면 물건이 오래되면 굳어서 건물 되나?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외우자. 이런 순간 이제 공부는 5군데에서 문제 못 맞히고, 개발행위 허가제는 매년 3문제가 나와요. 일단 3개 틀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로 설치할 예정지, 도시군 계획 사업이 시행될 예정지에다가 부서진 컨테이너 박스나 고물상 아저씨가 고물을 1개월 이상 쌓아놓게 되면은 도로 설치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니까 저촉 안 된다는 허가를 받고 물건을 쌓아놔야 돼. 이때 물건 적치를 뭐라 불러요? 개발 행위.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요. 예. 그러면 아까 우리 거기 책 박스에 200페이지에 5번에 토지 분할 나왔죠.
이 토지 분할은 토지를 칼로 자르는 게 아니에요. 서류상 분할하는 거예요.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이 토지 분할인데, 자, 토지 분할도 개발 행위의 한 종류야. 자기는 개발 행위가 건물 짓는 건 줄 알았는데 이거는 서류상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누는 게 왜 건물 짓는 걸로 보지? 이해가 안 돼. 그럼 우리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보세요, 여러분요. 여기가 학교 부지예요. 학교 부지는 장차 학교가 설치될 예정지죠.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즉 도시군 계획 사업이 시행될 예정지야. 이거 한 필지 토지예요. 그런데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서 개발 행위 토지를 네 필지로 분할했어. 이제 네 개 필지가 됐어요. 원래 1필지가 1대지가 되는 건데 여기에다가 나중에 학교를 지으려고 봤더니요. 학교 못 짓죠. 토지가 다 쪼개졌잖아요. 못 짓잖아요. 그러면 학교 설치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죠. 그 토지 분할을 뭐라 부르는 거예요? 개발 행위. 그래서 토지 분할이 어떻게 개발 행위입니까? 예? 그랬더니 아니 토지를 분할한데 이게 왜 건물 짓는 거로 보냐고요. 그럼 개발 행위의 뜻은 건축한다는 뜻이 아니라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개발 행위라 그러기 때문에 넓은 땅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쪼개 놓으면은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학교를 갖다 못 짓잖아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토지 분할을 뭐라 부르는 거예요? 개발 행위. 개발 행위. 그러면 거기 4번에 토석 채취라고 나와요. 흙, 모래, 자갈, 바위를 채취하는 것을 토석 채취라 그러는데, 자, 도로 설치할 예정지에 땅을 파서 모래, 자갈 캐내. 도로 설치하는데 저촉될 우려가 있죠. 그리고 뭐라 부르는 거예요? 개발 행위. 그 다음에 3번에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나오죠. 자, 토지 형질 변경은요. 토지 형질 변경 이런 거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우리 산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산을 깎아서 건물을 짓고 싶으면 돼. 산 이렇게 잘라야 돼. 이렇게 자르는 거 있죠? 이것을 절토라 그래요. 땅을 자른다고 절토라 그럽니다. 절토. 흙으로 파인 데를 메우는 거 있죠? 이걸 성토라 그럽니다. 성토. 예. 그 다음에 요 집안을 다져야지 건물 지을 수 있죠? 이걸 정지라 그래요. 자, 그래서 절토, 성토, 정지를 우리는 토지 형질 변경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이 뭐냐 부르면 저 형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질이 뭔데 말을 못 하겠어. 그렇죠? 세 가지야. 땅을 자르는 거 절토, 흙으로 메우는 거 성토, 집안을 다지는 거 정지. 이게 다 뭐라고요? 토지 형질 변경인데 성토를 할 때요. 공유 수면은 세 가지를 말해요. 바다, 호수, 강을 공유 수면 그래요. 바다, 호수, 강을 흙으로 메우는 것을 성토의 한 종류지만 특별히 공유 수면 매립이라 그래요. 공유 수면 매립도 형질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토, 성토, 정지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 예전에 혹시 불국사 가보셨어요? 불국사. 불국사는요, 산을 이렇게 자르질 않았어요. 산을. 불국사는 건물 지을 때 산을 자르고 건물 짓진 않았어요. 산을 자르잖아요. 땅의 기운이 밖으로 나간다고. 안 자르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받침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불국사를 지은 거예요. 혹시 이거 안 보셨나 이런 거? 그냥 가서 사진만 찍고 왔죠. 예? 안 보셨구나. 그래서 이제 불국사를 처음 지을 때 땅을 이렇게 깎으면은 땅의 기운이 지기가 밖으로 나간다. 그래가지고 절토를 안 했어요. 요거 뭐 성토만 한 거야. 흙을 갖다가 쌓아가지고 성토해서 지은 거예요. 절토를 안 하고 이렇게 불국사는요.
자, 그래서 절토, 성토, 정지 세 가지를 원래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공유 수면을 성토했을 때는 특히 공유 수면 매립 그러고요. 매립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번에 공작물 설치라고 나왔죠. 자, 공작물 설치인데, 자, 한번 먼저 보세요. 도로 설치할 땅을 절토 잘라버렸어. 도로 설치할 때 도시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토지 형질 변경도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발 행위가 되는 거고. 근데 공작물 설치, 우리 공작물이 뭐예요? 인공을 가해서 제작한 시설물이에요.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면 다 공작물이라 그래요. 그러면 공작물의 대표가 뭐냐 그러면요, 우리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은요, 큰 광고탑이 나와요. 삼성 르노 자동차, 무슨 삼성 하우젠 세탁기, 무슨 대학교 이렇게 나오죠. 무슨 대학교 막 나오잖아요. 이게 광고탑이야. 광고탑. 이게 공작물의 대표예요. 예. 그래서 광고탑, 기념탑도 있죠. 이거 다 공작물. 사람이 다 인공적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다 공작물이에요. 그러면 도로 설치할 예정지에다가 누가 광고탑을 설치했어. 이렇게. 도로 설치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죠. 공작물 설치도 개발 행위,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고. 자, 이제 1번이 가장 어려워요. 어떤 분이 물어봐. 교수님, 왜 1번부터 설명 안 하고 맨 끝에부터 설명하냐는 거예요. 1번이 설명하기 가장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밑에서부터 공부를 해야 하지만 1번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건축 나왔죠. 교수님, 건축은 개발이잖아요. 동시에 개발 행위도 돼. 개발도 되고 개발 행위도 되는 게 뭐예요? 건축인데, 요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요. 그림 보시면은 옛날에요.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내가 건물 짓고 싶잖아요.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 허가만 받으면 됐어요. 건축 허가만. 건축법상 건축 허가만 받으면은요,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 건축 허가는, 자, 이론적인 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것을 기속행위라 그래요. 기속행위라 그럽니다. 기속행위의 반대말이 재량행위예요. 그러면 기속행위는 뭐냐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땅에다 건물 짓겠다고 건축 허가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허가 요건을 살펴봐. 허가 요건에 적합하잖아요. 무조건 허가 내줘야 돼. 기속. 허가를 안 내줄 재량권이 없어. 건축허가권자한테.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허가 신청했다. 허가 요건에 적합하면요, 무조건 허가 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기속행위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모 광역시에서 사고가 터졌어요. 모 광역시에서요, 어떤 분이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러브 호텔을 지으려는 거예요. 러브 호텔, 숙박시설을 지으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요, 농림지역이고요. 여기도 농림지역인데, 농림지역 사이를 뚫고 나온 땅이 도시지역 이렇게 있어. 도시지역.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주변을 보니까 경치가 너무 좋은 농림지역인데 내가 서 있는 땅은 도시지역이라서 숙박시설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이분이 러브 호텔 짓겠다고 건축 허가 신청했는데, 이게 뭐예요? 기속행위죠. 허가 요건에 적합한 거야. 그래서 무조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잖아요. 야, 누가 봐도 이거 적합하지 않은 위치인데 세상에 저 경치 좋은 곳에다가 러브 호텔을 짓겠다고 허가 신청했는데 허가를 안 내줄 방법이 없어. 아슬아슬의 땅의 경계가 도시지역이고요. 주변 돌아보니까 이거는 내주면 안 될 만한 위치인데 고민하다 결국 러브 호텔 허가를 내준 겁니다. 혹시 가보셨어요, 러브 호텔? 사실도 얘기해요. 진도 나가야 돼. 얘기를 진도 나간다니까 지금. 예? 갔다 왔죠. 예. 봐, 이렇게 착하신 분 계셔. 학우님들의 어떤 학업 증진을 위해서 사실도 얘기해 주잖아, 그렇죠? 러브 호텔 같은 데가 주변에 경치가 좋은 곳이 장사가 잘 되겠죠, 그렇잖아요. 예.
우리 경험담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게 대박을 친 거예요. 이 로봇들이요. 대박 친 거예요. 자, 이제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요. 이제 어떤 곳에다가 러브 호텔을 지으려고 그럴까요? 요런 거 찾는 거예요. 요런 곳. 주변은 경치가 너무 좋은데 토지 경계가 아슬아슬하게 도시 지역이라서 숙박시설 허가 나온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있잖아요. 모텔 왕이라는 사람 등장했어요. 모텔 왕. 그분 별명이 모텔 왕이에요. 전국에 수백 개의 모텔을 갖다가 이 사람이 개발했어요. 가서 이 사람이 깃발 한번 찍어주는데 몇 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컨설팅 비용이 땅을 찾아서 여기다가 모텔 설치하면 성공해서 딱 찍어주는 게 몇 천만 원이었어. 돌면서. 깃발 꽂아주는 게 몇 천만 원이에요. 컨설팅 비용이. 왜? 무조건 거기 성공했거든요. 예. 요런 땅만 찾는 거죠. 예. 그러면 전국의 경치 좋은 곳에서는 건전한 레저 시설이 들어서는 게 아니라 이 모텔이 막 들어서는, 이 모텔이 요즘에는 한 수익형 상품이에요. 모텔이 요즘에는요 주식회사를 만들고 운영해요. 옛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합니다. 모텔을요. 예. 경매 물건도 많이 나와요. 요즘에 그 제주도에서도 모텔 많이 나옵니다. 경매 물건으로요. 예. 그래서 이제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은 곳에 이런 거를 못 짓게 할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다가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에다가 건축물에 건축을 집어넣었어.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대지가 있어요.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대지예요. 자, 자기 소유 대지에 건축법상 허용되는 건물을 짓겠다고 건축 허가 신청하면 허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기속행위니까. 근데 문제는 이 대지가 이 사람의 소유긴 하지만 이 대지 위로 장차 도로가 지나갈 예정지야. 그럼 저기다 건물을 지으면은요, 도로 설치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죠.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는 못 내주죠. 자, 이제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제에서 건축이라는 것은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의미로서의 건축이야. 거기다 건물 지으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의미에서의 건축이야. 방해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건축은 두 가지 뜻이 있네. 건축 가능한 토지에다가 건축하는 것은 개발로서의 건축. 그 땅에다 건물 지으면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개발 행위로서의 건축.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둘 다 허가를 받아야지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제라는 게 이제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요. 예전에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신청서에서 건축 허가만 받으면 건물 지을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허가 신청서를 두 개를 내야 돼. 건축법상 건축허가 신청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두 개를 내. 그래서 둘 다 통과가 돼야지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거 서류를 낼 때 있잖아요. 건축법상 건축허가 신청서 있죠. 그 뒤에다가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딱 첨부해서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할 때, 단 저촉 안 될 때만 하죠.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할 때만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내줄 수가 있고,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도 같이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해 좀 되십니까 이거? 예. 이제는 건물 지으려면 허가 신청서를 두 개를 내고, 허가 신청서 위에는 뭘 위에다 올려야 돼? 건축 허가 신청서 위에다 올리고, 뒤에다 첨부, 개발행위 허가 첨부.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할 때 여기다 건물 짓는 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 안 된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수 있을 때만 뭘 내주는 거예요? 건축법상 건축허가 내죠. 건축허가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도 같이 받은 것으로 본다가 됩니다. 우리 법대 동창들은 저를 다 좋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저희가 공부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교 동창들은 제 말을 안 믿어요. 하도 공부 안 하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이 고등학교 동창이요, 저기 아니다, 양평에다가 자기가 이제 건물 짓겠다고 건축허가 신청에 전화하더라고요. 자, 이번에 건축허가 받았대요. 그래서 야, 너 개발행위 허가도 같이 받았겠네 그랬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았다. 야, 건축허가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는 거야.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건축 허가 받은 내가 더 잘 알지 네가 더 잘 아냐는 거예요. 내가 내 땅에 허가 받은 내가 더 잘 알지.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맞아, 그 네 말이 맞고 알았다 하고 저는 끊었거든요. 몇 달이 지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혹시 조건하고 기한 배웠어요? 민법 시간에 조건하고 기한 배웠어요? 내일 비가 온다면 우산을 주겠다. 이거 조건이죠. 아무 개가 죽으면 돈을 주겠다. 이건 뭐야? 조건이야, 기한이야? 사람 반드시 죽죠. 이건 기한이죠. 도래가 확실하니까. 조건은 기한이죠. 그러면 조건을 붙일 수 있는 행위, 조건 못 붙이는 행위 배웠어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행위, 못 붙이는 행위. 조건을 못 붙이는 행위가 있죠. 단독 행위, 엄수표 행위, 신분 행위, 이런 것은 조건을 못 붙이는데 우리 공법에서는요, 개발 행위 허가는 이거 재량 행위예요. 재량 행위이고, 재량 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너한테 건축을 할 때 옆에다가 축대, 옹벽을 쌓는다면 허가내 줄게. 이렇게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옹벽을 쌓는다면 허가내 줄게. 근데 기속 행위에는요, 조건을 못 붙여요. 조건을 못 붙여요. 건축 허가는 기속 행위 조건 못 붙여요. 그러면 이 친구한테 양평군에서 그 옆에다가 대지가 무너질 우려가 있으니까 옹벽을 쌓는다는 조건으로 이 친구가 허가를 받았다고요. 그럼 옹벽을 쌓는다는 조건은 건축 허가에 붙은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에 붙은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에 붙었죠. 근데 실제로 어느 쪽에 붙었던 옹벽을 쌓아야 될 사람은 같은 사람이니까 별로 구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문제 생겼어요. 옹벽을 쌓는 조건을 붙인 게 이게 법에 위반된다고 의심이 된 거예요. 저 옹벽 쌓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옹벽 쌓는데 돈 들어가네. 그러면 옹벽을 쌓는 조건을 갖다 붙인 게 불법 조건이잖아. 그렇죠? 그럼 행정소송할 수 있거든요. 자, 행정소송은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대상으로 해야 되나 건축 허가를 대상으로 해야 되나?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이 붙은 거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될 거 아니에요. 전 전화 왔어요. 자, 종철아, 나 이번에 지난번에 옹벽 쌓으라는 거 그 불법이라 그래가지고 누가 그러더라. 소송 제기해서 그 개발행위 허가 소송 제기. 너 개발행위 허가 받은 적 없다며 전화 끊어 그랬습니다. 전화 안 받았어요. 예. 이제 급해지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개발행위 허가 물어보려는데 자기 허가 안 받았다 그랬잖아요. 전화 끊어라죠. 예. 전화 안 받았습니다. 가지고. 예. 그래서 아마 재판에 졌을 거예요. 예. 왜냐면 변호사가 부동산을 모르거든요. 우리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거의 없어요. 그 부동산 전문 변호사라도 법만 전문이 자기 직접 땅 파봤겠습니까? 땅 파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소송 못 이겨요. 예. 그래서 변호사들도 저한테 의뢰를 해요. 어떻게 되는 건지. 예.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주거나 다른 데서 사례를 줬으면 이길 수 있었겠지만 본인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우겼기 때문에 예. 저는 끊어버렸어요. 예.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네. 예. 사람이 이 고등학교 때의 그 공부 안 하는 모습을 보고 평생을 판단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 진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들어왔습니다. 법대 들어왔습니다. 예. 진짜 한 6개월 동안은요 숨도 안 쉬고 공부했어 거의. 예. 근데 6개월 공부해서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수학이 안 되더라 6개월 만에. 영어는 다 외웠어 책 한 권을. 국어도 다 외웠어. 근데 수학은 외울 수가 없어. 우리 공법이 수학 같은 거예요. 예. 그 수학은 절반도 못 맞춰가지고 예, 아주. 그래서 딱 제 생각은 그래요. 마음 잡고 6개월만 공부하면 못 붙을 시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고시를 보는데요. 내가 고시를 왜 봤냐 그러면 국가고시를 할 때 행정고시든 사법고시든 1차 시험을 합격하잖아요. 객관시 합격하면요. 학교에서 등록금 전액 면제에 대학원을 갖다 공짜로 보내줘요. 대학원까지를. 등록금 전액 면제, 대학원까지 보내줘요. 1차만 붙으면은요. 그 다음에 법대 고시반에서 숙식 제공을 하고요.
매달 책값 보조비로 20만 원씩을 줘요. 옛날 2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에요. 매달 25일 날 신탁은행, 한양대학교 정문 앞에 서울신탁은행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뭘로 바뀌지 신탁은행이? 그리고 거기 25만 원, 20만 원씩이 입금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한양대학교 주변의 그 호프집이나 이 유흥가에 돈이 풀리는 날이야. 왜? 전체 우리 법대 1000명, 재학생 1000명 중에 240명씩에서 1000명 중에 그때 한 200명 정도가 장학생이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한 200명 정도가 친구들 다 데리고 20만 원 들고 이 학교 근처에다 배회하고 있거든요. 근데 집에서 우리 어머니는 모르세요. 장학생이랑 굳이 말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예. 너네 공부 못하니? 못한다는 소리 듣는 게 낫지, 그렇지. 예. 그래서 20만 원 받는다고도 몰라. 내 통장으로 다 만들어놔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봤던 대학 동창들은 제가 말하면 다 믿어요. 예. 야, 이건 종철이는 장학생이고 대학원도 장학금 받고 졸업하고. 근데 이 고등학교 친구들은 안 믿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한 6개월 공부하니까요 국가고시 1차도 붙겠더라고요. 그냥 붙었어요. 예. 근데 2차는 주관식인데 2차는 1년 내내 공부해야지 붙어요. 저는 6개월 이상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야. 6개월만 공부만 좀 놀고 싶어도 못해요. 예, 진짜. 예. 나는 객관식은 너무 잘해. 예, 6개월만 외우면 되니까 문제 풀고 막 해가지고 외우고 그래서 달달달달 외워서 시험장에 갈 때는 머리 흔들지 말고 살살 걸어가. 방금 막 집어넣기 때문에 흔들면 다 흘러내리거든요. 살살 걸어가. 까먹기 전에 딱 하면은 카트라인에서 한두 개 더 맞춰 붙어. 그러면 2년간 생활비 20만 원씩이 나와. 책값 보조금 2년간. 숙식 제공. 그래서 얼마나 좋아 학교에서요. 예. 그런데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2차 다 떨어지니까 다시 1차를 봐야 되잖아요. 장학금 때문에 왜? 붙으면은 또 돈 주니까 또 시험 봐. 예. 또 붙고. 근데 제가 해보니까 객관식은요. 진짜 자주 본 사람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개념은 알고 그 다음에 자주 보고 문제 여러 개 풀잖아요. 손이 정답 쪽으로 가더라고 이렇게. 예. 그래서 그때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한국사가 있어요. 한국사, 세계사도 있었어요. 한국사하고 세계사를 백과사전을 공부했어요. 하도 이상한 게 많이 나와가지고. 정약용 선생이 쓴 책은 약 몇 권인가. 그거 어떻게 알아? 백과사전이 나오더라고요. 약 500권 정도로. 정답 500권. 예. 야, 세상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백과사전 다 외웠어요. 이거 난 다음에. 가끔 가다 우리 텔레비에 보면 퀴즈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와이프하고 내기를 해요. 저 퀴즈 프로그램을 한번 맞히는 걸로. 그래서 제가 일단 몇 번 틀려요. 뭐 한국사 얘기 막 나오자면 틀려줘요. 그럼 와이프 자신감을 갖고 다음에 나오는 문제 가지고 우리 야식 내기를 하자. 가서 사오기. 예, 그때 맞히는 거야 원래. 예, 그때 내가 맞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기를 안 걸면은 일단 틀리고 내기 걸면 그때 맞히는 거 가지고 확률은 5번 중에 내가 한 번 이기는 건데 항상 언제 이기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막 이런. 전적은 오전 1승 4패인데 그 1승이 항상 그런 거죠. 예. 여러분들도요. 이 객관식 시험은 다른 거 아니에요. 개념을 갖다가 이해하고 난 다음에 여러 번 보고 문제 풀고 계속 풀잖아요. 그러면 알든 모르든 정답은 맞춰요. 예. 근데 집중력이 좀 필요하죠. 예.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우리 개념 다시 한번 보겠어요. 개발 행위는 도시군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개발 행위라 그러고요. 개발 행위 허가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발 행위 허가 종류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가 있다. 이런 것들은 다 저촉될 우려가 있는 개발 행위로서 이거 할 때는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 박스에 있는 문장 보세요. 맨 위에 박스 맨 위에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하는 행위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 건축물의 건축부터 물건 적치를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건축인데 그게 학교 건물을 지어. 예? 자, 학교 부지에다가 학교 건물 건축하면은 학교 설치하는 사업에 저촉돼? 안 되지.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개발 행위를 할 때는 허가 안 받는다. 왜? 저촉될 리가 없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가다가요 공사 현장을 만났어. 공사 감독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아저씨는 무슨 근거로 이 건물을 짓습니까? 물어보면은요 대답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나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건물 짓는다. 아니면 도시군 계획 사업은 아닌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개발행위 허가 받고 건물 짓는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건축할 때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리가 없지. 허가 안 받아.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닐 때는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 안 된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해야 돼. 그래서 길에서 우리가 보는 수많은 공사 현장에 공사를 하게 되는 근거는 둘 중에 하나다.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하던가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하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이 이거예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건축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OX. X지. 다 맞히셨네. 이게 한 11번인가 나왔나 시험에? 다음 중 틀린 거 골라라.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X. 이 정답. 옳은 거 골라라.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를 받지 않는다. O. 예. 다 맞히셨어. 기출문제. 예. 그러면 이걸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면은 뜻을 모르고 외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뜻을 이제 알거든요. 근데 이 이해가 딱 된 듯 했는데 또 돌아서면 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반복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요. 예. 자, 우리 거기 개발 행위의 개념 잡는 것이 가장 힘들고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경기도에 개발 행위 허가 담당 공무원이 200명 정도예요. 경기 전체에. 그래서 수원에 있는 경기도 인재개발원 가서요. 개발행위 허가 담당 공무원들 교육을 했어요. 제가요. 개발행위 허가 가지는 건데. 그래서 내가 개발행위의 뜻이 뭡니까? 그랬더니 담당 공무원께서요. 건물 짓는 거 이런 거 땅 파거나 건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물건 적치는요. 그것도 개발행위라는 거. 근데 물건을 갖다가 쌓아놓으면 건물 됩니까? 그랬더니 이상한데 자기는 기계적으로 계속 허가 내줬던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물건 1개월 이상 쌓겠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받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가 막상 생각해 보니까 개발행위는 원래 건물 짓는 건데 자기는 지금까지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물건 쌓는 것도 다 허가 내줬거든. 이상하다. 그때서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해요. 기계적으로. 예. 그래서 이 개발행위의 뜻이 이렇게 어렵고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셨잖아요. 예. 그다음 밑에 여기 개발행위 신고사항이라고 나오네. 이게 뭐냐면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요. 허가 안 받고 신고만 하면 돼. 그러니까 개발행위 종류에 해당한다. 1번부터 6번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일 때는 허가 안 받고 신고만 하면 돼. 끝나고 나서 신고만 하면 돼요. 예. 갑자기 텔레비에서 KBS 재난방송을 하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서 뚝이 무너졌대요. 그때 마을 주민들이나 공무원들하고 군인들이 동원이 돼서요. 가만이나 마대자굴에 흙을 퍼 담잖아요. 토속 채취죠 이거요. 그때 우리 공부했던 우리 학우분들께서 야 저거 토속 채취면 저 개발행위 허가 받고 해야 되는데 우리 개발행위 허가 안 받으면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야, 저 군인 애들 저거 3년간 군대 생활 더 하는 거 아닌가?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면 어떡하지? 막 걱정할 필요 없어. 개발 행위라도 목적이 뭐예요?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는요. 개발 행위 허가 안 받고 그냥 할 수 있고요. 다 끝나고 나서 1개월 내에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공인중개 합격할 때까지는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합격 후에는 이걸 응용하는 걸 공부해야 돼. 평소에 개발행위 허가 안 나와. 근데 홍수가 나서 흙이 쓸려 내려갔어.
그때 뭐 해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뭐 하는 거야?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하면서 성토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옛날에 어떤 아주머니 한 명 걸렸어요. 북한강에 홍수가 났는데 이 아주머니 땅이 1m 깎인 거예요. 1m 깎였을 때 2m 쌓는 것은 뭐라고 안 그래? 보관공사하는 거니까 4m를 쌓았네. 이거는 뭐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거 예, 원래는 개발행위 허가 받고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걸려가지고 뉴스에 나왔더라고. 재해복구 명목으로 원래 허가 받고 해야 될 정도를 하더라. 그래서 너무 심하죠, 그렇죠? 예. 예, 거기까지만 우리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은 개발행위 허가 절차거든요. 예, 허가 절차. 예, 잠시만 쉬었다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